모든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드디어 원두를 어디다가 보관해야 가장 신선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 3개월간의 대장정, 약 한 100만원 정도 이 테스트를 위해서 쓴 것 같아요.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총 11가지의 보관 용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펠로우는 진공 용기거든요. 뚜껑을 열어서 원두를 담고 뚜껑을 닫으면 안에 공기층이 있잖아요. 돌려줍니다. 안에 있는 공기를 빼서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파라 진공 용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산소가 침투하지 않게 막아주고, 원두를 담으면 원두를 사용하는 만큼 산소가 머무는 공간을 없애주기 위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다음은 리비엘라, 이게 요즘에 핫한 보관 용기더라고요. 버튼을 누르면 안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패킹을 언제 했는지 시간과 날짜도 볼 수 있어요. 보르미올리, 청 담글 때도 많이 쓰는데 안에를 뭐 진공을 해놓거나 산소를 더 없애주거나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5번은 원두 주문하시면 이 아로마 밸브가 달려있는 원두 봉투에 담겨오죠. 얘는 아로마 밸브가 있고요. 아로마 밸브가 해주는 역할은 밖에 있는 산소를 차단시켜주고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아로마 밸브가 없는 비닐 재질의 원두 봉투입니다. 7번은 아로마 밸브가 있는 페트 재질의 원두 봉투예요. 그 다음에 8번은 아로마 밸브가 없는 페트 재질의 원두 봉투고요. 그리고 9번 락앤락입니다. 많이들 보관하시죠. 10번은 비닐이에요. 정말 이렇게 보관했어요. 그리고 11번은 빈셀러. 그리고 이 11가지 패키지를 준비해서 라이트 로스팅, 미디움 로스팅, 다크 로스팅 된 원두 아이덴티티 커피랩에서 고가중 싱글 오리진 커피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저 포함해서 원스페셜티 팀원 동민님, 찬우님, 지웅님 4명이서 평가를 했고요. 중간중간에는 외부 게스트를 초청해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반수 이상이 좋은 컵이라고 느끼는 거는 다 표시를 해놨고요. 과반수 이상이 나쁜 컵이라고 느끼는 컵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이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커핑으로 진행을 했고요. 로스팅은 3월 18일날 진행된 커피로 테스트를 했고요. 3월 20일날 모두 소분을 완료했고요. 보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한 번 할 때마다 33컵이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가 괜히 포인트 3개 하자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소분하는 날 칼리브레이션도 같이 했거든요. 보관이 오래되면 오래가 될수록 탄산감이 좀 빠지고 산미도 생동감이 점점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관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커피 맛이 좀 밋밋해집니다. 그런 지점을 중점을 두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라이트, 미디움, 다크 로스팅된 커피들은 순서는 동일하게 깔아놨습니다. 각 1번 컵이 같은 패키지였고요. 각 2번 컵이 같은 패키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핑을 진행할 때는 인식이 또 맛에 관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테스트는 블라인드로 하고 저도 어떤 컵이 어떤 패키지인지 아예 모른 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테스트는 3월 25일 날 시작을 했어요. 1주차에 저희가 모두 테스트한 결과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2주차 3월 28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3패가 된 원두들이 느껴지지 않았고요. 신선한 상태이다 보니까 컵간 편차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컵이 있고 안 좋은 컵이 있는데 바꿔 먹으면은 또 그게 바뀌고 그래서 아직까지 보관이 잘못돼서 안 좋은 컵들은 느껴지지 않는다 가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근데 저는 2주차 끝나고 살짝 당황스럽긴 했거든요. 비닐봉지에 보관해놓은 특히 다크로스팅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되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4월 1일 날 2주차 두 번째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때도 안 좋은 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없었고요. 디펙트가 혹시나 조금 한 알이라도 있다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컵의 차이지 보관이 잘못돼서 향미 품질이 뚜렷하게 떨어졌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때 공통적으로 2명 이상 이야기한 게 5번 컵이 조금 안 좋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1점을 깎았습니다. 사실 너무 자신 있는 나머지 한 2주차 정도면 당연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너무 발견이 안 되니까 생각보다 오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테스트로 바꾸고 최대한 기간을 늘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인 인원만 테스트하니까 우리의 기준이 좀 다른가? 의구심이 들어서 3주차에는 외부 전문가분들을 초빙하기로 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게스트를 좀 초대해볼까? 그래서 3주차 4회차로 넘어갔습니다. 이때는 4월 4일이고요. 뉴웨이브 커피 로스터스의 유승건 대표님과 폰트커피의 강호영 대표님 같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보관 용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정보만 드리고 동일하게 블라인드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펠로우 진공 용기 프리파라를 과반수 이상이 좋다고 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한 컵도 5번 컵, 10번 비닐이 좀 안 좋다라는 평가가
과반수 이상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10번 컵이 좀 안 좋다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때도 막 편차가 엄청 크다라고는 장담이 안 됐어요. 보관이 신선하게 된 컵들은 산미가 되게 생동감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찌르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10번은 그때부터 밋밋한 산미톤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저희랑 동일하게 유승건 대표님이랑 강호영 대표님도 비닐봉지에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향미 품질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컵은 없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4주차로 넘어갑니다. 이때가 5회차고요. 저희가 테스트한 지는 23일 된 4월 12일이죠. 좋다고 생각한 거는 2번 프리파라. 그리고 안 좋은 컵은 5번, 6번, 10번. 이때부터는 모두 다 10번 컵을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안 좋다라는 느낌이 다른 컵들에 비해서 산미의 생동감이 다소 떨어진다 정도였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향미 품질이 완전히 떨어졌다가 아니었어요. 다시 섞어 놓으면 내가 생각한 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 좀 헷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5주차로 넘어갔습니다. 6회차고요. 4월 19일입니다. 30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좋은 컵이라고 우리가 같이 꼽은 컵들은 2번 프리파라, 3번 리비엘라, 4번 보르미올리. 그리고 안 좋은 컵은 5번과 6번, 10번 컵이 안 좋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5주차에 좀 특이했던 점이 전에 테스트했을 때보다 산미의 생동감, 향미의 스펙트럼이 조금 더 정돈되면서 단맛이 좀 더 잘 느껴지는 시점이었었거든요. 디게싱이 완벽하게 끝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5주차 정도 되면은 비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다가 원두가 산수와 접촉하면서 산패가 늘어나서 향미 품질이 떨어지는 것보다 자외선이나 보관 온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6주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7회차고요. 그리고 시작을 한 지 37일째 된 날 4월 26일입니다. 저희가 외부 게스트를 다시 한번 초청을 했어요. 작년 로스팅 국가대표죠. 유어움 커피 로스터스의 최전주 로스터님을 초대해서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과반수 이상 좋았다고 평가한 컵이 2번 프리파라, 3번 리비엘라, 4번 보르미올리, 그리고 5번 아로마 비닐. 안 좋은 컵은 9번 라겐락, 10번 비닐, 11번 빈셀러. 이때부터 빈셀러가 좀 안 좋다고 평가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2번, 4번은 유승건 대표님, 최현주 로서님, 강호영 대표님 저까지 동일하게 좋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 편차가 엄청 컸냐?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6주차 테스트를 다 마친 후에 대표님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이 용기에 대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진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2주에 한 번씩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8주차 넘어갑니다. 51일이 지났고요. 5월 10일입니다. 이때는 과반수 이상 좋았다고 이야기한 컵이 2번 프리파라, 3번 리비엘라, 4번 보르미올리, 5번 아로마 비닐. 아쉬웠다고 느꼈던 컵이 1번 펠로우, 이때부터 펠로우가 나오기 시작해요. 6번, 10번 비닐, 그리고 11번 빈셀러. 커피 향미가 디게싱이 되면서 올라옵니다. 어느 시간을 지나서 이게 품질이 떨어지죠. 보관 용기에 따른 것보다 전체적인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을 따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온도에 따라서 향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테스트를 추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10주차 저희가 테스트를 한 지 70일 되는 날이고요. 9회차입니다. 5월 29일이었어요. 이때는 제가 파나마 산지를 다녀와서 참석을 못했고요. 저희 팀원분들끼리 진행을 하셨는데 좋았던 컵들은 2번 프리파라, 3번 리비엘라, 4번 보르미올리, 그리고 안 좋았던 컵은 10번, 11번 비닐, 빈셀러, 이렇게 꼽혔습니다. 이때부터 커피들이 전반적으로 초기와 다르게 향미가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앞번호 컵들이 좀 좋고 뒷번호 컵들이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주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82일째고요. 10회차입니다. 6월 10일. 이때는 특이하게 4번, 5번, 6번 컵이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안 좋았던 컵이 1번 펠로우, 9번 라겐나, 그리고 10번 비닐, 11번 빈셀러. 9번, 10번, 11번은 좀 많이 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확실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때부터는 정말 향미 품질이 저하됐구나, 그리고 약간 우디함까지 올라오는구나 라는 게 많이 느껴졌고, 다만 이때도 중간 번호들을 섞어놓으면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보니까 5, 6, 7, 8번이 동투잖아요. 근데 아로마 밸브가 있던 없던 그게 차이가 많이 안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드디어 우리가 온도 차이 테스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폰트커피에서 에티오피아 내추럴 싱글 오리진으로 구매를 했고요. 총 4세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라겐나, 아로마 봉투, 비닐, 이렇게 3개를 보관을 했고요. 하나는 10도 환경 와인 냉장고를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하나는 20도 환경 그냥 여기 상온에 보관을 했습니다. 하나는 30도 환경 제 차 안에 놔뒀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맨날 그 출근만 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만 있어서 오히려 회사보다 더 시원한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편차가 나진 않았었어요. 나머지 하나는 직사광선에 보관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보관한 지 한 3일 정도 지난 후에 바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었던 게 온도에 따른 변화는 저희 4명이 다 동일하게 느꼈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직사광선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났어요. 딱 먹고 향미 품질이 좀 저하됐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향미가 좀 아쉽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4주차 91일 지났고요. 11회차입니다. 6월 19일 날 진행을 했어요. 이때가 저희가 이제 소분한 다음부터 딱 3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승건 대표님이랑 강호영 대표님, 최현주 로서님을 다시 다 초대를 해서 이날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좋았다고 평가한 컵은 1번 펠로우, 2번 프리파라, 3번 리비엘라, 4번 보르미올리, 6번 그냥 일반 원두봉투, 7번 원두봉투. 왜 이렇게 많냐?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쉬웠던 컵은 1번 펠로우, 2번 프리파라, 그리고 10번 비닐, 11번 빈셀러 선택이 됐습니다. 좋은 컵도 1, 2번이 골렸고 나쁜 컵도 1, 2번이 골라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칼리브레이션을 해보니까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유승건 대표님과 최현준 로서님은 좀 단맛 밸런스 중심으로 컵을 봤고요. 저랑 강호영 대표님은 캐릭터와 산미의 생동감을 중심으로 컵을 봤습니다. 강호영 대표님이랑 저랑 좋았다고 평가한 컵이 2번, 3번, 1번, 안 좋았다고 평가한 컵이 10번, 11번이었고요. 유승건 대표님과 최현주 로서님이 좋았다고 평가한 컵이 6번, 4번, 7번, 안 좋았다고 평가한 컵이 1번, 2번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 게 10번이 비닐봉지잖아요. 그러면 향미의 품질이 저하된다고 생각할 건데 향미의 품질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톤이 변하는 거예요. 산미의 생동감만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비교적 단맛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은 톤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좀 더 선호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커피 스타일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온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보관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향미가 좀 떨어진 것 같다, 품질이 좀 저하된 것 같다, 너무 명확하다 라고 느껴진 거는 바로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었던 커피입니다. 그 커피는 정말 그냥 딱 먹어도 보관이 잘못됐다 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사곤에 보관한 커피가 다 좋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오히려 냉장 보관한 커피보다 좀 좋다라고 평가된 이유가 상온이 딱 디게싱이 잘 된 시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15주 차고요. 테스트를 진행한 지는 97일이 됐고요. 12회차입니다. 6월 25일 날 진행했어요. 이때 과반수 이상 좋았다라고 느낀 컵이 2번, 3번, 5번 컵이었고요. 그리고 안 좋았다라고 느낀 컵이 1번, 10번, 11번 컵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경향성 차이가 거의 뚜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 차이도 저희가 테스트를 했거든요. 가장 좋지 않다고 거의 만장일치된 컵이 있었거든요. 직사광선에 노출된 커피였습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먹어봤을 때도 향미 품질이 완전 바뀌었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간의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면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용기는 프리파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올라랑 보르미올리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로마 봉투, 그 다음이 펠로우였습니다. 제일 안 좋은 컵으로 제일 많이 지목된 컵은 10번 비닐이 9표로 가장 높았고요. 11번 빈셀러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펠로우였고요. 5번, 6번, 7번, 8번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테스트를 정말 많이 진행했는데 진짜 저희 노력이 많이 들어간 테스트였습니다. 그만큼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는데요. 일단 이번 테스트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는 인식이 커피 맛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 였습니다. 아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한심하게 보실 수 있어요. 뭐야, 저 사람들 커피 전문가라고 하면서 비닐봉지에 보관한 컵도 저렇게 한 달이 되도록 구분을 잘 못해? 근데 뇌에서 이미 예측하고 먹는 순간 이 맛의 기대치 때문에 내가 이걸 결정을 해버립니다. 커피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고객 커피를 드실 때 혹은 우리가 집에서 커피를 보관할 때 우리가 매번 블라인드를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패키지에서 커피를 꺼내는 행위를 합니다. 그 패키지를 보겠죠. 그때부터 이 커피에 대한 기대치, 맛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신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측정한 이 결과치만 보고 패키지를 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고객들이 그 패키지를 봤을 때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잘 보관되어 있느냐, 얼마나 신선하다는 기대치를 주느냐가 결국에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보관하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관 온도가 상온이라는 가정하에 디게싱의 대세 상승과 향미 품질의 저하의 대세 하락은 어떠한 보관 용기라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이번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그 안에 디테일한 차이를 얼마만큼 지키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온도였습니다.
어떤 패키지 봉투에 보관하든지 산소와의 접촉, 밀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외선 그리고 원두를 보관하는 온도다. 그래서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온도가 높은 곳에서 보관하게 되면은 아무리 비싼 원두 보관 용기를 사서 보관하더라도 빠르게 품질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원두를 보관하신다면 반드시 서늘한 곳 그리고 자외선이 없는 곳에 보관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핑으로 진행했잖아요. 만약에 이걸 에스프레소 추출이나 브루잉 추출로 진행한다면 향미 품질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추출 변수가 달라지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추출을 하기 때문에 저항값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빠지면은 향미 품질과 별개로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스가 빠지기 때문에 저항값이 낮아지고 에스프레소 추출이 빨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맛이 변하고 커피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핑으로 했을 때는 라이트 로스팅이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3주 이내에 보관한다면 용기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거. 심지어 그게 비닐봉지라고. 패키지는 산소의 밀폐력도 있지만 사용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펠로우는 그냥 저희가 패키지를 놔뒀을 때 제일 이뻤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두 패키지가 이렇게 이쁘면 맛에 대한 기대치를 형성하고 맛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닫는 것도 이거 매번 빼줘야 되거든요. 이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잖아요. 그럼 내부 압력이 풀려요. 건들지 않았는데 내부 압력이 풀려버렸을 때는 공기를 빼줘야 됩니다.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었다. 프리파라는 뭐 비교적 사용성이 좋았습니다. 다만 다크로스팅된 커피를 보관할 때는 밖에 오일들이 묻어서 미관상으로는 많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리비엘라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편했고 확실히 온도와 습도 그리고 날짜를 표기해주는 거는 좀 편하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3개를 같이 놓고 썼잖아요. 근데 그 3개가 이게 수치가 각 다 달라요. 정확하게 신뢰할 수는 없다. 다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단점은 터치가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고 충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풀충하고 지금 3달째 쓰는데 지금 2칸 남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았죠. 거의. 보르미올리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싸고 좋지만 미관상 좀 아쉽다. 괜히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커피는 좀 맛없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성과 저희 테스트 결과 모든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2주에서 3주 안으로 원두를 먹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용기를 써도 괜찮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거는 그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그냥 이대로 놓고 쓰시면 돼요. 만약에 2, 3주 이후 한 달 이상 보관하면서 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도 괜찮고요. 가장 베스트는 이런 밀폐 용기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프리파라나 리비엘라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장장 3개월 동안 나름대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실험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결과가 나와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저희 결과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환경에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꼭 블라인드로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패키지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컨텐츠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